당신 지금 공식 석상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국 유명 인플루엔서가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주로 중국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라이프 스타일, 여행, 문화 비교 등을 다루고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늘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제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자신은 특정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구, 선배들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싫어해.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발전이 더디고 경제력도 중국보다 훨씬 약해. 그들은 중국 문화를 훔쳐가고 역사도 왜곡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라왔기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았고, 특히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저도 가끔은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속에서 보이는 한국은 어쩌면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 늘 듣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한국이 과연 실제로도 저렇게 매력적인 곳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회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늘 그렇듯이 기획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 분주했고, 저 역시 이번에는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하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어요. 웨이, 요즘 내 여행 콘텐츠가 반응이 좋잖아. 이번에는 한국을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이요? 제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자 기획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한국 관련 콘텐츠는 중국에서도 항상 관심을 받아. 하지만 내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콘텐츠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그런데 이번 기회에 직접 가서 너만의 시각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그걸 그대로 전해보는 건 어때?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 과연 흥미로운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까? 한국은 이미 중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나라이고 인터넷에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연 제가 특별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하던데요. 괜히 갔다가 불쾌한 경험만 하고 오면 어떡하죠? 제 걱정에 기획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 정말 그런지 아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치 그곳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한국을 아는 걸까? 혹시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면? 혹은 부분적인 사실만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면? 직접 가서 보고 느끼지 않는 한 나는 절대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자마자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배타적인 나라일까? 한국이 정말로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진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접한 정보가 왜곡된 것일까? 하지만 역시 망설여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의 경험이 기존의 인식과 너무 달라 혼란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좋게 평가하면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게 묘사하는 것도 저희 원칙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미 알고 있던 정보들이 대부분이었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은 제가 여행을 다녀온 도시들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경험하며 기존의 편견이 깨졌듯이 어쩌면 한국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예상과 다르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보자.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자. 어쩌면 이 여행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마주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입국 심사도 예상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도 많아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정돈된 느낌이 강했고 거리의 질서가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청결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시민의식이 확고해 보였어요. 서울의 거리에서 걸어다니며 저는 하나하나 새로운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도 현대적인 건물은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서울은 그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이곳은 번화한 도심 속에서도 정돈된 느낌이 강했고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거리를 걸으며 유심히 관찰해보니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흔히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친구들과 시끄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조용히 휴대전화를 보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리가 부족해 서 있는 사람들도 웅성거리거나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철 방송이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공기가 유지된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친구에게 전화를 걸 뻔했지만 주변 분위기를 보고 얼른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통화를 했습니다. 마치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이곳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지키고 있었어요.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노선도는 명확했고 플랫폼마다 영어와 중국어 안내가 되어 있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정말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인터넷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버스, 카페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어요. 저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했는데 데이터가 부족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근처에서 간단히 와이파이를 연결하자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속도로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곳이 많지만 보안 문제나 접속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고 속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접속 과정이 간단했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저는 즉시 웨이보에 여행 중인 모습을 올리고 한국에서 느낀 첫인상을 글로 남겼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놀라운 점. 인터넷이 너무 빠르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니.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며 하루를 보내던 중 저는 한 카페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의 거리에는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즐기다가 문득 쇼핑을 마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간 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지갑 어디 있지? 가방을 급히 뒤져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카페에서 계산을 했어. 그리고 테이블에 앉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오직 하나. 여권이 그 안에 있다. 만약 지갑을 찾지 못하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까지 들어있어서 잃어버린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당장 카페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지갑을 가져갔다면? 혹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다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감으며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렇게 겨우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급히 카운터로 달려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검은색 지갑을 보신 적 있나요? 급히 물어보는 제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고 직원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곧 미안한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지갑을 따로 보관한 건 없어요. 혹시 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걸까? 혹시라도 다른 손님이 주워갔거나 이미 누군가 가져가 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혹시라도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제가 앉았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앉았던 자리 위 바로 그 테이블 한가운데에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직도 여기에 그대로 있을 줄이야.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만약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나 카페에서 물건을 놓고 가면 누군가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갑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을 뻗어 지갑을 집어들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노트북을 바라보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갑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IT 기술과 인터넷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인터넷이 빠르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먼저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가 중국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여행 중에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는 일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5G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중국도 IT 강국이긴 하지만 인터넷 검열로 인해 해외 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들은 만리방화벽 때문에 직접 접속할 수 없고 VPN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도 자주 차단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하철이나 카페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외국 사이트에도 쉽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더 개방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목이 칼칼해지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마른 기침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감기에 걸린 걸까? 여행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기본적인 감기약은 챙겨왔지만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듯해 불안해졌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중이라서 혹시라도 열이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접수 과정이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기보다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걸 느끼면서 더 늦기 전에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가까운 병원을 추천받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다행히 근처에 외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예약을 진행했고 몇 분 후 병원에서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다고. 중국에서는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서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대형 병원에서는 번호표를 받고도 몇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예약이 완료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하면 된다고 하니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접수 과정은 더욱 간단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에 예약 번호를 입력하자 자동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어요. 직원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화면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면 되었고 병원 내부는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문득 중국에서 병원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실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접수 창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앞서려고 밀고 당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차분히 대기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질까 걱정했지만 예약 시간에 맞춰 제 차례가 돌아왔고 길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기본적인 증상을 묻고 목 상태를 확인한 뒤 AI 분석 결과를 함께 참고하며 보다 정밀한 진단을 내렸어요. 저는 AI 시스템이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의사는 기침과 인후통의 원인을 AI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적절한 약 처방을 내리면서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병원 내부에 마련된 약국에서 바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대형 병원을 방문하면 보통 병원과 약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서는 진료 후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결제 과정도 굉장히 간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카드로 즉시 결제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도 가능했습니다. 정말로 효율적이다. 중국에서는 병원비 결제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특히 외국인들은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이렇게 간편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약을 받아 들고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처음 병원을 찾기 전에 가졌던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여행 동안 촬영했던 영상과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출발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 특별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에서 흔히 듣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일정 동안 경험한 한국은 그러한 편견을 뒤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한 후기를 공유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분명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인플루언서로서 직접 경험한 것을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웨이보에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출발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짧은 일정 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은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한 후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거리와 공공장소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는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점,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만난 직원들이 한결같이 친절했다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또한 지갑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찾아주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IT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인터넷이 빠르고 IT 기술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인터넷 속도와 공공 와이파이 환경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병원 시스템 역시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예약부터 진료까지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행 전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실제 경험했던 것들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접 가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민의식이나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시스템, IT 인프라 등에서 한국이 더 뛰어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은 인터넷에서 흔히 듣던 이야기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예상대로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댓글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정말 맞는 말이야.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매너가 훨씬 좋은 것 같아. 라고 동조했습니다. 몇몇은 나는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는데 내 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 직접 가보고 싶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했다고. 내가 착각한 거야. 중국이 훨씬 강대국인데 한국이 대체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너 한국한테 돈 받은 거 아니야? 왜 그런 글을 써?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적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 솔직히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이나 대중교통 시스템은 중국보다 확실히 나아.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 뿐이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깨달았어요.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사연을 들으니 허상 속에 있는 편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었고, 직접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